안녕하세요. 카이엔 고을침 안호행기 양기 승인사 올립니다.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 명절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2월 3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볼 일이 있어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책도 읽어드렸고 제 경험도 읽어드렸고 제가 메모 광입니다. 저는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하루에 한 수백 번을 합니다. 아까도 샤워하다가도 잠깐 나와서 다시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책을 읽으니까 메모가 중요하다 해서 계속 자다가도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서 메모하고. 왜냐면 안 하니까 금방 잊어먹더라고요. 어제 그제 책 한 민국 강의를 들었는데, 당신은 잘 될 운명입니다. 나는 잘 될 운명이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만나서, 당신은 잘 될 운명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만나면은 대부분 분들한테 아우 나중에 잘 살겠네요. 관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얼마 전에도 또 누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 했는지 누구한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방한테 뭐, 얼굴이 아프게 보인다, 뭐 거시기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우울증 걸려서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그런 이상한 얘기 들으면 또 큰일 나요. 자신감이 더 다운됩니다. 일반 보통 사람은 상관없어요. 기분 나쁜데. 다 죽게 생겼어도, 얼굴 좋아졌냐면 그 사람은 이제 좋게 느낍니다. 왜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는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또 무식하게, 자기는 거짓말을 못한대. 왜 그럼 침묵하고 있지? 왜 누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왜 하냐고. 그죠? 지금 저는 계엄령, 이제 오늘은 정치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계엄령이 저에 대한 그 정치 관심을 완전히 바꿨어요. 계엄령은 말 그대로 성공했으면은, 아까도 무슨 영웅시대 드라마를 보니까, 60년대 박정희 그걸 보니까 그 군사 군인들이 재벌들 모아놓고, 총을 그냥 위협을 하더라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그게 계엄령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저는 몇십 년 전에 젊은 혈기로 2달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서대문 구치소락에서 아주 오랜, 지금은 공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의정부 교도소 갔다 토탈 2달 좀 안 되게 생활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 유튜브니까, 뭐, 교도소 3박 4일 체험, 일주일 체험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보라고.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우습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북한 가서 일주일 살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이 자유가 없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고통이. 지금처럼 막말,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데 술 먹고 떠들어도 대한민국은 뭐라고 않잖아요. 근데 그게 계엄령 공산주의가 됐을 때는 그냥 끌려갑니다. 그냥 가둬버려요. 뭐 죽여도 할 말 없는 것이고.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 북한 김정은이가 숙청하잖아요. 자기 뭐 고모부도 숙청하는데 일반인이야 뭐 나만 알겠습니까? 그 이 자유를 빼앗겨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그때 그 2달간의 경험으로 2번 다시는 나쁜 일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이 그냥 지금으로서는 양면성의 법칙에 의해서, 나를 그래도 이렇게 그냥 더 나쁜 놈 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건데요. 아까 샤워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좀 했는데,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은 막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정선거를 했다, 안 했다. 어떤 분은 막 목이 터져라 부정선거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잖게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쪽이 사실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한쪽은 부정선거다, 한쪽은 아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나 계엄 때는 같으면은 그냥 힘센 놈이 하나, 한 놈을 반대편을 숙청하면 돼요. 그잖아요. 계엄령이나 공산주의는 비슷한 논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거의. 근데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지금 현재 자유가 있고. 그러면 공산주의에서는 때려잡으면 가두면 되고, 계엄령도 마찬가지로 가두면 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뭐예요? 토론해야 돼요. 대화와 토론을 해야 돼요. 끝장 토론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한 번에 결정 안 나면 계속 토론을 할 수밖에. 그게 민주주의지. 나하고 의견이 맞다고 안 맞다고 해서 토론을 않고 그냥 바득바득 우기기만 해. 텔레비 나와서 그냥 끝장 토론하면 돼요. 반만씩 방청객 자기 편들 모아놓고. 그리고 국민투표로 어느 쪽이 맞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관위 같이 가서 반만씩 가서 확인하면 돼. 그 장소가 직접 보고. 그냥 필요 없어요. 의견이 안 맞으면 4시 반에 약속이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국가는 토론이고 공산주의는 숙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그 사람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데, 그럼 그 사람을 바꿀 때 그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원수지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 이번에 중국에서 수학 천재가 딥시크인가 그 미국 엔비디아인지 뭔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참 철진한 부정선거, 그 우파 좌파에 다시 일제 36년이 올까 두렵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리고 왜 나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먼판이 미워하냐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던지 너무 무지하다든지, 뭐 책을 아예 책하고는 담싸고 지내, 책을 보고 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어떤 책이든 보면은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를 하고 나오지,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배웠다는 그 텔레비에 나올 정도고 막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인정을 않는 거야. 안 맞아. 그럼 만나서 토론하고, 자기가 의심이 들으면 그거 직접 현장 가고,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3번, 100번, 1000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긍정적인 해답을 찾는 게 문제 해결의 열쇠지.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방식입니다. 근데 떠들고 결국은 안 해. 그리고 사실 그래요. 부정선거 논란도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계엄령 하기 전에 계엄령을 안고 부정선거 말을 했으면 이렇게 누가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해도 돼요. 뭐 부정선거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말할 때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듯이 대통령 선거부터 까면 돼요. 만약에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내 대통령 선거 내 거부터 까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까자. 그 반대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조용하게 조사하면 돼요. 그잖아요. 근데 나는 안 까고 상대방 것만 깐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계엄령을 먼저 때렸단 말이야. 이건 타협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반대편에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목숨이. 계엄령 얘기 들었잖아요. 누구 잡아다가 어디 벙커에 가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위기를 넘어선 사람들은 저 같아도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겠는데, 어디에 가둘라겠는데, 그게 대화 타협으로는 쉽지가 않겠죠. 근데 링컨이 아까 어젠가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대한 이유가, 자기의 정적을 다 용서했다. 용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대한민국, 한민족이고, 5,000년 역사를 이렇게 같이 내적에 맞서서 싸워온 국민이거든. 대한민국의 저력은 옛날에 IMF 때 금모으기 저력이 있잖아요. 다시 IMF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 시련은 더 강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종교 정책이 않거든요. 술 아무리 먹어도. 다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어차피 이제 어떻게 되든 대통령 선거는 치러질 것이고,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제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전화번호가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8대2 법칙에서 한 1,500명 정도는 저하고 친할 수가 있어요. 아주 친하지 않더라도 8대2 법칙을 갑시다. 그럼 한 사람의 자동차 판매왕 누구죠? 판매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250 법칙 아시죠? 그러면은, 1,000명만 잡아도 25만 명이에요. 맞죠? 맞겠지. 그부터 25만 명에 250 법칙이면 1,000만 명이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음, 어쨌든,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이분들이 시위를 멈추고, 도서관으로 가지 않는 한, 음,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댓글 다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누구 이렇게 다 들어보고 댓글 한 번씩 보면은, 존중, 근데 솔직히 내가 편파적인 게 아니고, 어떤 팀에서는 그래도 약간 점잖게 쓰더라고. 어떤 팀은 무조건, 뭐 필요 없어. 무조건이야. 뭐 노예 있잖아. 무조건,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그때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A라는 사람을, 정치인을 지지해도 갑자기 B라는 사람이 더 좋은 걸 내놨어. 그럼 B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더 성장할 거, 좋은 정책을 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조건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부정부패라든 뭐라든, 그건 뭐야?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우리가 못 사는 건데, 내 운명이 걸고 내 자손들 운명,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뭐 그 사람은 나하고 친척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 근데 누가 밉다는 이유로. 내가 누굴 미워해? 암세포는 훔치지, 내 안에 암세포는. 미워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왜 상대는 신경도 안 써. 내가 미워하는 나만 속 끓어. 응? 그리고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들은 걸 얘기하는 인간들. 직접 본 걸 얘기 않고 들은 걸.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처럼 1% 이하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다. 또 그때 1% 이하는 제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뭐 저도 솔직히 이제 전라도 영향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로 이제 투표를 했죠. 근데 이번에 겪으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제 유튜브니까 도를 닦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안 갔으면 200명이 안 채워져 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운명이 바뀌었어요. 한동훈 대표의 그 역할은 엄청난 것이다. 저보다 후배던데 귀여워요. 나름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술 안 먹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렇게 여자든 남자든 보면은, 특히 제가 여자를 만날 때 남자들이 한번 술 먹든 말든 술 안 먹는 여자가 최고 좋아요. 네, 제가 술을 마시니까 같이 마시면 피곤해집니다. 콩가루 집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술을 거의 안 드셨어요. 성격은 제 지랄 맞지만은, 아유, 매력입니다. 저한테는 성격 있는 사람이 저는 매력이에요. 제가 하도 그냥 귀가 얇아서. 다음 대선에는 카이행 고울쯤 안오행기가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유튜버니까. 근데 저는 결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저도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나라가 더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토론을 해야 돼. 계속 토론.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돌파구가 나오는 게 서로 좀 타협하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클린턴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야 돼요. 그분은 아무리 정적이라도 자기하고 15분만 대화를 하면은 반대해서, 극한 반대해서 그냥 중간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찬성까지는 않더라도. 왜?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대화를 한대요. 이런 관계상. 그리고, 사실은 10분이 딱 좋아요. 10분이 딱 좋은데, 말문이 열리면 또 끝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말하다가도 아차를 많이 해요. 아차, 내가 또 말이 많았구나. 아차, 이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깨닫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반복되면 나중에는 이제 고인의 경지에 오르겠지.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그 뭐라고 그러죠? 나는 잘 될 거야. 갑자기 다 뭐라 그러는데, 그게 생각이 또 안 나. 그게 인간이에요.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때 큰 소리로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밤새도록 대화를 하면 돼요. 상대를 알아가면은, 이 사람도 밑바탕, 이 사람도 본질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 근데 똑같아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 똑같아요. 누구나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근데 그 대한민국의 그 발전으로 가는 방식의 차이가 날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 목표는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지 망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표가 똑같으니까 대화를 너무 좁혀져, 그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백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 딥시크 만들고, 클린턴 일본 뭐 총리 만난다고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광화문이나 여의도 가서 그 되지도 않는 얘기 해봤자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토론하는 거 지켜보고 투표로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 추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약속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머리를 깎은 이틀째 됐는데, 그냥 지금 보기 좋네요. 제가 저를 봐도. 지금까지 카예행 골침 안호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